부산시가 상충객들이 몰리는 봄부터 관광객 유치를 본격화했습니다.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목표로 콘텐츠 개발에도 나섭니다. (60세) 이상을 고용한 부산 지역 기업 152개사를 조사한 결과 고령 인력 채용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하구의회 제298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선 하단동 대단지 아파트 인근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사상구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상충객들이 몰리는 봄부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관광객들에게 부산 관광의 매력을 알려 관광객 재방문율을 높이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국내 보트 제조를 포함한 해양 레저 업계의 뜨거운 협력 속에 성장해온 부산 국제 보트쇼. 단편 영화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 재생과 균형이란 주제로 열흘간 영화의 전당 등에서 열릴 부산 국제 연극제 등 올 상반기 다채로운 국제 행사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시가 부산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각 구군과 공사공단, 민간단체 등 관광 관련 단체들이 참석해 관광 콘텐츠는 물론 숙박과 음식, 교통, 안전시설 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질 드론 라이트 쇼와 금정산 트레킹 코스, 낙동강 생태 탐방 행사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293만여 명. 지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올 한 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60세 이상을 고용한 부산 지역 기업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산업 현장에서 고령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기업들은 재고용 제도 확산을 위해 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60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기업 152개사를 대상으로 고령 인력 운영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응답기업 4곳 중 한 곳은 직원의 10%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자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유형으로는 소속 퇴직자의 재고용이 응답기업의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취업만 활용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했습니다. 고용 만족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02점으로 특히 고령자가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노동 생산성과 변화 적응력, 체력 등도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고령 인력 운용에 따른 어려움은 응답기업의 78%가 없다고 응답했고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48%는 안전관리 부담을 꼽았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역 기업들은 고령 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요 지원책으로 고용지원금 확대와 근로 인센티브 등 퇴직 전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사하구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본회의 첫날 5분 자유 발언에는 최근 논란이 된 하단동 공동아파트 인근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이전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의회 제298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의회는 오는 26일까지 8일간 회기를 정했습니다. 이 기간 상임위는 9건의 조례안과 올해 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로는 1인 가구와 청년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안 등이 있습니다. 이날 정삼균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하단동 1,8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집행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인근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과 분진, 소음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 중 한 곳이 도시철도 기지창 공사로 인해 이전하게 됐고 그 부지가 아파트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커졌다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시설 사업장 이전 신청을 위한 행정 처리는 서류상 문제가 없으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 사상구 주민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 행복 추구권, 재산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정말 묵과할 수 없으며 그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상구는 해당 업체의 이전 허가 결정을 보류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영현 의원 등은 이 업체의 이전 계획을 불허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1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고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의회가 7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현장 확인을 비롯해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고 또는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이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징계, 회의 질서 유지 의무 위반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상구에 출생신고한 가정에 산모 또는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과 산후조리원 일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정춘희 의원은 사상구 관급공사 3분의 1은 아무런 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예고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수막, 홈페이지 게시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공사 시작 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두자는 것입니다. 사전 예고조를 도입해 예고 기준과 예고의 예외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따라 예고를 실시한다면 이유 없이 또는 전례 답습적으로 예고가 누락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 김윤경 의원은 붕괴가 우려되는 빈집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빠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학초등학교와 주례여고 통학로에 무허가 빈집이 4년 넘게 방치돼 외벽이 무너질 위험이 높지만 구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빈집 붕괴 위험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철거 또는 보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더 이상 위험한 통학로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며 등교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안전시설물 설치 등 즉각적인 조치를 비롯해서 근시일 내에 해당 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상구 의회는 오는 5월 임시회를 열고 1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미용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용사들이 모여 만든 봉사 모임 사랑의 가위손인데요. 정성 어린 손길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넘게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덕향 씨. 미용 봉사는 어느덧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해드리면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렇게 자주 보니까 자식보다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 뜻이 맞는 동료 미용사들과 사랑의 가위손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여럿이서 고정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자로 바뀐 거죠. 현재 사랑의 가위손은 7명의 미용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을 찾았던 손님마저 직접 염색 기술을 배우며 봉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진짜 미용의 미자도 모르고 그냥 미용실만 머리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이렇게 염색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배웠죠. 이제 약하는 거.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고. 예, 여럿이 하니까 힘이 안 들죠. 혼자 하면 힘이 들는데 같이 나눠서 하니 그래서 힘도 덜 들고 기쁘고. 사랑의 가위손은 매달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펼칩니다. 동주민센터나 요양원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내가 원한 대로 해주니까 좋죠.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민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나 염색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요.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미용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사랑의 가위손 회원들. 미용 일을 안 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니까 이제 그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 우리 봉사단원들과 즐겁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손길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거액을 잃을 뻔한 60대 여성이 은행원과 경찰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운영 중인 악성 앱 탐지 어플이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피싱 탐지 앱을 모방한 피싱용 악성 앱까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한 은행입니다. 검사에게 전화를 받고 다급한 표정으로 은행을 찾았다는 60대 여성. 검사 사칭 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이 해킹돼 원격 조정되고 있는 상태. 은행원은 즉시 계좌 입출금 정지 후 112에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그분의 휴대폰이 원격 조정으로 화면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혹시 링크를 까셨냐 하니까는 링크를 깔았다 하시더라고요.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 시티즌 코난이라는 그 악성 앱을 감지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를 깔아서 감지를 해보니까 자동으로 3개의 악성 앱이 감지되더라고요. 출동한 경찰은 시티즌 코난 앱을 통해서 악성 앱을 확인하고 삭제까지 진행했습니다. 5억 원 상당의 피싱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는 앱이 인기를 끌며 시티즌 코난을 위장한 피싱 앱까지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악성 앱 탐지 시티즌 코난과 피싱 아이즈 앱을 다운받을 때는 공식 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우리 동네 사회가치 경영센터 6호점을 조성합니다.
시는 현대백화점 그룹과 강서구와 우리 동네 ESG 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식 그리고 기부분 전달식을 지난 18일 가졌습니다. 우리 동네 ESG 센터 6호점은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부산 명지동 옛 낙동제가 노인 요양센터 건물에 조성됩니다. 우리 동네 ESG 센터는 2022년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세척 가공한 뒤 재활용 제품으로 만드는 폐자원 재순환 활동을 통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4월 11일까지 조부모 양육 교육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UN 남구 손주 육아단을 모집합니다. UN 남구 손주 육아단은 4월 16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양육 교육과 양육 부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실시 등 오는 10월까지 운영됩니다. 모집 대상은 2020년생 이하 손주를 양육하는 남구 거주 조부모이며 남구청 가족친학과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산의 대표 호국 문화유산인 충렬사가 시설 노후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종합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한편 청년 주거 정책의 한계에 대한 문제도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송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을 기리는 충렬사. 부산을 대표하는 호국문화유산이지만 시설 노후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렬탑 조명 보수 작업은 2013년 이후 중단됐고 세척, 도색 작업도 7년 넘게 진행되지 않아 시설이 점차 오염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비 권고에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시의회에서는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충렬사의 충렬탑 세척, 조명 정비, 부설 시설 및 건물 등 시급한 곳부터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렬사 공간 활성화와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한편 시의회에서는 청년주거정책 재설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김영철 의원은 주거 보장이 없으면 인구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고 이는 결혼 출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적 지출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증여나 대출 같은 사적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도 문제라며 이사비 지원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청년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1.6년에 불과한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청년에 대한 주택의 공급은 직접 공급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 주거 정책의 성패는 청년과 지자체가 관련 비용과 파생 위험을 얼마나 적정하게 분담하고 분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과 부산이 주거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서로 얼마씩 나누어 가질지 함께 고민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지난해 12만 명이 방문했음에도 노후시설과 관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는 충렬사. 부족한 예산과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청년 주거정책. 두 사안 모두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를 AI 허브로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조성 현장은 AI 연구 개발의 거대한 실험실로 만드는 등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섭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 주택들, 빗물을 활용한 빗물 저류조, 스마트 정수장, 빌리지 전체의 태양광과 지능형 CCTV,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까지 적용된 혁신 기술만 40개가 넘습니다. 이곳은 미래 이야기가 아닌 미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에코델타시티 내 조성된 스마트 빌리지 모습입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를 AI 기반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AI 연구개발 실험의장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AI 종합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의 삶 전체를 AI 기반 위에 놓고 AI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5년간 4,877억 원을 투입합니다. 민간 투자 7,587억 원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 시민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는 AI를 하고 싶은 겁니다. 슬기로운 시민 생활이 이 AI 기반의 시민 생활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 플랫폼을 그 광범한 영역들을 묶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의존하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이를 위해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산업과 시민, 행정, 인재 등 4개 분야에서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고가의 AI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AI 장비 공동 이용센터를 만들고 에코델타 시티를 세계적 수준의 AI 스마트 시티로 육성하는 등 5대 AI 기반 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에 각종 여러 가지 실증들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컴팩트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실증하고 그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 혹은 국내에 혹은 국외로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AI 시대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지역 전체를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전략이 부산이 글로벌 AI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유수지는 장마나 호우 등으로 늘어난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유량을 조절한 후 하수관거로 내보내는 침수 방지 시설을 말하는데요. 이 유량을 조절하는 배수 펌프장에도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태공원이 조성된 사하구 장림유수지입니다. 군은 이곳에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우선 유수지 주변으로 지능형 CCTV와 출입관리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여기까진 일반 하천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습니다. 특이점은 배수 펌프장 운영 방법에 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는 겁니다. 배수 펌프장에 도입될 AI는 기상 정보를 분석해 강우량을 예측하고 유수지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대응하게 됩니다. 강우량에 따라 배수 펌프의 가동 시점과 가동 수량 등을 실시간 제어합니다. 또 출입문을 원격 제어하고 전광판이나 경관 등은 물론 대피 방송도 송출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I가 펌프의 설비 상태도 점검해 고장으로 인한 운영 장애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군은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운영 자료를 분석 활용해 자동 보고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배수 펌프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전국 유수지의 표준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11억 원. 군은 지난해 정부의 시설 개선 표준 모델 공모 사업에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전문 인력인 장제사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장제사는 편자를 만들어 말발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말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현장 필수 인력입니다.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관련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16일부터 25일까지로 최종 선정된 교육생은 서울 장제교육센터에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